다자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에서는 이 버스가 어디에 갑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통수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한다고 지난 강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강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버스를 타기 전에 기사님에게 이 버스가 어디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번 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장소 중에서도 백화점에 가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단어는요. 자, 단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선 한번 읽어보면요. 百货大楼 百货大楼 네, 백화점이란 단어가 있네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百货라고 하면 백화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百 하면 무슨 뜻이에요? 100이란 뜻이죠. 그래서 숫자 100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후어 같은 경우에는 네, 화물 할 때 그 화자예요. 그래서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물건이 있는 그런 大楼라고 하면요, 여러분 큰 빌딩, 큰 건물이라는 뜻이 되죠. 네, 제가 잘못 썼는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大楼라고 하면 큰 건물, 네, 그래서 이 달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00가지의 물건이 있는 달러, 빌딩, 네, 그것이 바로 중국어로 백화점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자, 이거 말고도요. 百货商店이란 단어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商店이라고 하면 상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百货가 붙어서 100가지의 물건이 있는 상점이다. 네, 거기는 바로 이제 백화점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작위로 단어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이런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결합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단어는요. 最后 最后입니다. 最는 가장, 최고로 라는 뜻이고요. 호우는 뒤란 뜻입니다. 뒤후자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다음은 빤입니다. 네. 자, 빤이라는 건 1반, 2반, 3반, 4반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학년 1반이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자, 이번 강에서는 교통기관의 노선이라는 의미로 활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쇼처. 쇼처입니다. 쇼처라는 것은 회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싶은데요. 자, 버스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버스 회차하는 곳을 이제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버스는요, 강남역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닙니다. 네. 뭐, 잠실도 갔다가 삼성동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 차가 다 돌아다닌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차의 막차 시간이 뭐 12시다라고 하면은 이 차가 12시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성인데 막 돌아다니다가 삼성역에서 12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버스가 삼성역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야겠죠. 회차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차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돌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걸 회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쇼처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루입니다. 버스 노선의 양사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31번 버스다. 혹은 뭐 4412번 버스다. 이렇게 이제 버스의 번호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번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자, 버스의 번호가 다 있는데 이때 중국에서는
31루 이렇게 버스 노선을 읽을 때 네, 우리가 번 대신에 루란 단어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1루라고 이렇게 팻말에 적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31번 이렇게 읽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역시나 뒤에도 4412루라고 해서 4412번 버스를 의미하는 그런 표지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중국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두 자리, 일대 그 번호는요, 31루라고 해서 31 정확하게 이제 그 수를 읽지만 수가 세 자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1번 버스가 있다. 311루 이렇게 311번 버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100의 자리로 읽지 않고 숫자를 하나 읽는다. 이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자리일 때는 31 읽고 그 다음에 세 자리가 넘어가면 311 이렇게 하나하나 읽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중국어에서 숫자 1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숫자 1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중국어에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2라고 읽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1을 읽을 때 2라고 읽는 경우는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여라고 읽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읽을 때 여라고 읽죠. 네, 불특정 다수. 자, 불특정 다수라는 게 뭐예요? 숫자가 무작위로 마구마구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불특정 다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화번호. 자, 그래서 전화번호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010, 123에 1234라는 번호가 있을 때 어떻게 읽어요? 중국에서는. 링 숫자 0 읽고요. 링 그 다음에 얘를 2가 아니라 여우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링여링 여얼스 여얼센스 이렇게 읽는다 이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말고도요. 신분증 번호도 역시 불특정 다수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방호수, 뭐 호텔방이 예를 들어서 312호다라고 하면 이때도 여얼이라고 읽는 거죠. 네, 방호수. 그리고 나서 또 이번 강에 등장한 차 번호. 차 번호가야 내 개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을 때도 역시나 야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번 강처럼 이 버스 노선 그 번호를 읽을 때도 역시나 야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311번 버스를 봤다. 그럼 뭐라고 읽어요? 산야오야오루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아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4412번 버스를 봤다 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여얼루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읽고 그 다음에 숫자 1은 여라고 읽는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어 버스 번호 읽는 것까지 단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A와 B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这路车到百货大楼吗?这路车到百货大楼吗?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这路车란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지시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어에는. 자, 이것 혹은 저것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콕 집는 지시하는 걸 지시대사라고 부르고요. 중국어에는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这와 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这와 나란 단어를 그대로 주어로 쓸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책, 저 사람, 뭐 이 자동차, 저 핸드폰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뒤에 명사를 붙여서 자주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这 명사, 나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 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시대사와 명사 혹은 숫자, 수사와 명사를 붙이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양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여서 활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가까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해당되는 양사를 가운데 꼭 적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에 대한 양사 뭐예요? 사람에 대한 양사는 일반적으로 그라고 하든지 아니면 웨이라고 해서 분이라는 존칭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기다가 그를 붙여서 这个人,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这位를 쓴다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존칭어니까 어른이 등장을 하든지 사장님 혹은 선생님이 등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这位老师 이런 식으로 뒤에 거기에 해당되는 명사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똑같은 원리로 저기 있는 책, 저 멀리 있는 책을 얘기할 때도 나란 단어와 책이라는 슈를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에 해당되는 양사本을 붙였으면 되죠. 那本书, 저 책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완전히 초급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자,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这路车 때문이에요. 자, 这란 단어가 있고 뒤에 车 하면 자동차란 뜻입니다. 그렇죠? 자, 차의 양사는요. 量이라고 해서 무슨 대, 몇 대라고 불리는 양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양사를 루로 적었다면 루가 양사가 됐다면 자, 이 차는 무슨 차를 얘기할까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아니죠. 네. 자, 우리가 루를 양사로 쓸 수 있는 자동차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버스. 버스의 양사를 우리가 루라고 센다고 이미 단어 설명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这路车라고 하면 이건 100%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가 양사로 등장을 했다면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车란 단어가 버스를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这路车라고 하면은 이 버스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네, 비록 공공汽车라고 해서 버스란 단어는 없지만 이 루라는 양사 하나로 이 차가 버스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버스는요, 到百货大楼 백화점에 뭐야? 도착하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가 백화점에 갑니까?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버스 기사님한테 이 버스가 북경대학에 갑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这路车到北京大学吗?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 这路车去北京大学吗? 라고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이 따오란 동사를 쓰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거, 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B가 얘기합니다. 따오. 네, 뭐예요? 네, 갑니다. 네, 도착합니다. 이런 뜻이죠. 你坐五站下车. 你坐五站下车 라고 했습니다. 자, 5站이라는 건 뭐예요? 짠, 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5站, 다섯 역, 다섯 정거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 네가 这 5站, 다섯 정거장을 탄 다음에 下车, 내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坐라는 건 이미 또 알고 계시지만 앉다라는 뜻 말고도 차에 타다라는 의미로 활용하잖아요. 우리가 坐车라고 하면 뭐예요? 차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정거장을 탄 다음에 내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A가 最后一班是几点?
最后一班是几点? 이라고 했습니다. 자, 最后라고 하면 마지막, 최후란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반,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그냥 막차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빤이라는 게 이제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세는 단위인데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最后一班을 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막차. 자, 그래서 막차가 几点 몇 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B가 最后一班 역시나 막차는요, 21点才收车. 21点才收车라고 했습니다. 21点몇 시예요? 21시. 21시는 9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회차합니다. 9시에 뭐예요? 차가 일단 차고로 돌아갑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9시가 막차입니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중국은요, 일반적으로 이 버스가요, 굉장히 빨리 끊겨요. 그래서 막차가 뭐 8시, 7시에 끊긴 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를 타실 때 시간 확인을 조금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대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A가 또 얘기를 합니다. 21点就收车. 21点就收车라고 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앞문장, 지금 앞에 페이지에 있던 B의 마지막 문장과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온 A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자, 여러분은 강의안을 보고 계시니까요. 저는 한번 앞 페이지를 한 번만 넘겨볼게요.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21点才收车라는才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의 강의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才는요, 의미가 겨우, 비로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시에 겨우 회차합니다. 21시가 돼서야 겨우 회차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봐서 A가 21点就收车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이가 아니라 찌우가 등장을 했죠. 찌우는 의미가 빨리,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찌우와 자이는 서로 반대요. 상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해석이요. 21시에 그렇게 빨리 회차한다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이랑 찌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법을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찌우와 자이, 네, 자이와 찌우 뉘앙스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이는 겨우 비로소 약간 천천히 일이 진행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찌우는 아주 빨리, 일찍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가 서로 이 단어 하나 차이를 가지고 다른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어 이어서 볼게요. 자, 收车以后, 收车以后. 회차한 후에 我还可以坐哪路车?我还可以坐哪路车? 라고 했습니다. 자, 회차한 이후에, 차가 끊긴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차가 끊긴 다음에 我还可以. 저 하이는 여전히 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거의 할 수 있다. 坐哪路车? 자, 제가 또 어떤 차를 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오타로 등장을 했죠. 네, 보이시나요? 자, 이 주어는 무언가를 하다, 做什么 할 때 그 주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차에 타다, 앉을 좌, 주어가 등장을 해야지 네, 의미가 맞는 표현인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오타가 등장을 했다면 조금 수정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 제가 또 나루처 어떤 번호, 그쵸? 무슨 번호의 차, 그래서 몇 번을 타면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B가 那你就得坐地铁了. 那你就得坐地铁了. 라고 말을 했네요. 그럼 너는
데이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능원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쪼디 뒤에 뭐예요? 지하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스가 없어요. 막차가 끊겼으니까 그럼 당신은 반드시 지하철을 타야만 하겠네요. 라고 이제 마지막 B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A와 B의 대화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아마도 A는 버스를 타는 사람, B는 뭐 운전기사님, 뭐 이렇게 상황이 조금 나눠지겠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대화를 좀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이 교통수단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더라도 초급하고는 약간 수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 내용을 좀 마치 나의 상황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강에서 키포인트의 문법은요. 찌오와 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시에 그렇게 빨리 차가 끊깁니까? 라는 이제 뉘앙스의 문장. 그 다음에 21시에가 돼서야 겨우 차가 끊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문장이 기억나시죠? 자, 그럼 찌우와 자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찌우와 자이는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외워서 우리가 회화체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찌우와 자이는요,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찌우와 자이의 의미를 알고 있고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콕 집어서 꼭 한국어로 해석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의 차이, 이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우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요, 찌우와 자이는 품사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라는 건 동사를 부수적으로 도와주려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앞에 우선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뉘앙스를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요, 엄마에게 5시에 집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我跟妈妈说我5点回家. 네. 자, 제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5点回家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5시에 집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런데요,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3시에 집에 가게 된 겁니다. 3点回家了. 3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 我回来了.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你就回来了. 你就回来了.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你就回来了. 回来는 뭐야?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너 돌아왔구나. 너 되게 일찍 왔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你就回来了. 너 되게 빨리 왔네. 벌써 왔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5시에 집에 간다고 해놓고요. 일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我7点回家了. 네, 어쩔 수 없이 집에 7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妈妈,我回来了. 저 집에 왔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你才回来. 이 잘回来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문장은요. 너 이제 오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이제서야 들어오는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조금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나요? 찌우를 쓸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날 때 활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你就回来了. 너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런 뉘앙스. 자, 그런데 자이를 쓴다는 건 니 자이回来.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이제서야 들어오니? 이런 이제 느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으면요. 여러분 찌우는요. 곧, 일찍, 바로 이렇게 이제 사전에서 나와 있고 자이 같은 경우에는 겨우, 비로소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0% 그런 의미로만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꼭 100%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정확하게 뉘앙스,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느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확인해 보면요. 찌우는 일반적으로 러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러를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반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니까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찌우와 자이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아이들입니다. 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 제가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해석을 빨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또 시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즘은요, 한국 사람들이, 그쵸? 한국 사람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30대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그런 걸 아무도 늦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예를 들어보면요. 자, 30살에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30살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갭을 멀리 해볼게요, 제가. 자, 25살에 이제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중국 시골에 가면요, 대부분 18, 19살에 결혼을 해요. 중국 시골에서는 정말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결혼 추세가 조금 늦어져서 30살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일반 보통 있는 일이 한 30쯤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준이 25인 때 누군가는 18, 19에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30에 결혼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25에 이제 결혼을 하는 어떤 사람이 18, 19에 결혼을 하는 사람 보고 너는 결혼을 정말 빨리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기보다 빨리 하니까. 자, 그리고 18, 19에 결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에 결혼하는 게 굉장히 늦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하다라는 건 지에훈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에훈입니다. 네. 자, 너 벌써 결혼하니? 너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해? 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요. 니찌오, 그 다음에 지에훈, 그리고 뒤에 동반할 수 있는 거 러를 붙일 수 있어요. 니찌오 지에훈 러. 벌써 결혼했어?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너 이렇게 늦게 결혼해? 이제서야 결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니才 结婚이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자이재혼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늦다, 이르다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18, 19살에 결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25살에 결혼하는 사람을 보면 이 자이재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해?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0에 결혼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25살에 누군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니지오제혼러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꼭 써야 된다, 이것 써야 된다, 이것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강의 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찌우는 일반적으로 바로 곧 일찍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굉장히 일이 빨리빨리 잘 진척이 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굳이 느낌을 따지자면 약간 고속도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뒤에 러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문을 보면요. 我就去 워지오취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뭐해? 나 지금 강남역에 있어. 너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전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바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일이 굉장히 빨리빨리 잘 진척이 된 거잖아요. 그때 워지오취. 나 금방 갈게. 나 바로 갈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요. 他学6个月汉语
他学6个月 한위. 자, 그는요, 6개월의 중국어를 배웠어요. 6개월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요. 就能说汉语. 就能说汉语라고 했습니다. 겨우 6개월 배웠는데 중국어를 잘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능원동사 능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능원동사 능은요. 어떤 걸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잘 할 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6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는데 아주 잘 할 줄 안다라고 이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어때요? 6개월 배우고 중국어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일이 빨리빨리 잘 진척이 돼서 이루어진 그런 동작이죠. 그래서 찌우를 썼습니다. 자, 다음에 老师说了一次他就明白了라고 했습니다. 老师说了一次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한 번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이 찌우와 자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他就明白了 어떤 학생은요 바로 이해를 했어요. 어때요?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찌우를 썼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뉘앙스가 조금 와 닿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요. 자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이는요, 일이 아주 천천히 혹은 잘 진행이 잘 안 돼요. 끊임없이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을 약간 국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속도로는 조금 빨리빨리 잘 뻥 뚫리잖아요. 국도는 어때요? 가는 곳곳 계속 막히잖아요. 뭔가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찌우는 고속도로라면 자이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시간이 굉장히 늦어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러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자, 예문을 볼게요. 这孩子5岁才说妈妈这孩子5岁才会说妈妈라고 했어요. 这孩子, 이 애는요, 이 아이는요, 5岁 무슨 뜻이야? 5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살이 돼서야 겨우 会说妈妈 엄마라는 말을 할 줄 알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일반적으로 2살만 돼도 엄마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5살에 겨우 말을 할 줄 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늦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자의 위치 잘 보세요. 동사와 능원 동사의 앞에 있어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위치. 자, 다음은요. 8点上课他9点才来 8点上课他9点才来 라고 했습니다. 8시가 수업인데 그는 9시가 돼서야 겨우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쵸? 8시가 수업인데 9시 오면 안 되죠. 자, 다음 밑에는 你怎么才来你怎么才来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뜻이 아니라 이런 문장인데요. 자, 怎么 라는 건 왜 혹은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怎么 뒤에 단순 일반 동사가 오면 어떻게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왜라고 해석하시면 되세요. 怎么 뒤에 부사가 있다든지 怎么 뒤에 뭐 다른 게 있다든지 뭐 다른 문장이 온다든지 이러면 왜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你怎么才来 너는 왜 잘 나, 이제야 오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늦게 왔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문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你怎么就来 자, 이렇게 문장이 적혀있다. 你怎么就来 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왜 벌써 왔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이와 찌우 요거 단어 하나가 네,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商店上午10点才开门 商店上午10点才开门 이라고 했습니다. 저 상점은요, 오전 10시에가 돼서야 겨우 문을 엽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 게 누군가의 입장에선 굉장히 일찍 문을 여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입장에선 굉장히 늦게 문을 여는 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상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왜 이렇게 일찍 열어? 한 11시쯤 돼서 열면 나도 천천히 출근 준비해서 가서 아주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빨리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근데 상점이 10시나 돼서야 겨우 문을 연대요.
아, 그냥 9시쯤에 일찍 열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때요? 사람마다 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네, 자이카이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고객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 10시나 돼서야 겨우 문을 여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10点 지오카이먼 무슨 뜻이에요? 10시가 됐는데 10시부터 문을 열어. 왜 이렇게 일찍 문을 열어? 이런 뉘앙스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이와 찌우에 대한 구별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우선 첫 번째, 부사라는 거. 그래서 위치가 동사의 앞에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찌우는 러를 동반할 수 있고 자이는 러를 동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이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강, 네, 이 버스가 어디에 갑니까? 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你们辛苦了，再见。